사회적인 자본. 에브러햄 메슬로는 1943년 출간한 논문에서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를 설명하면서 음식물 수명 같은 생리적인 욕구를 가장 기본 욕구로, 다음에 안전과 신체적인 건강 같은 욕구를,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욕구를 위치시켰다. 이러한 순서가 타당한 것일까? 매튜 디 리버만은 생리적인 욕구보다도 더 중요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리적이다 것이다. 모든 포유류의 새끼들은 태어난 순간 자신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고 보살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듯이 인간도 어렸을 때 부모 곁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뿐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길다.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크게 우려되는 것도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행동이다. 운다는 것은 돌보니가 없는 것처럼 사회적 연결이 상실되는 위협을 느낄 때, 이를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할 때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지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는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은데, 이러한 사회적인 고통의 경험은 아이들 하여금 부모 곁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한다. 사실 사회적인 연결의 상실감과 신체적인 고통이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연결 욕구가 생존 욕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연관성은 비단 어린이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성인도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면 사회적 고통을 느끼고 이를 신체적인 고통으로 전환시키거나 우울증에 빠지며 때로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은 다른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 매우 중첩되어 있으며, 사회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은 사회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사회적인 연결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회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인간의 사회적인 사고는 공동으로 무엇을 추구하거나 만드는 협동 작업을 가능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왔다.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것은 인간의 사회적인 사고 능력 덕분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회적인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드시 올바른 발전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집단에서 사회적인 연결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되면 개인을 희생시키거나 이웃의 약한 집단을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16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마녀 사냥이나 2차 세계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나치는 사회적인 사고와 관계로 발전하여 보통 사람의 지각을 왜곡하였던 사건들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광기는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게 나타났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마찬가지 1966년부터 10년 동안 벌어졌던 중국 문화 대혁명과 75년에 시작되어서 2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았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집단적인 강기 외에도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폭력을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예는 가까운 역사에도 드물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일단 사람들을 강인으로 몰아 17세기 파리 인구의 1%를 정신병원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에 주목했다. 광기 역사에 따르면 고전주의 발전 중인 중세나 르네상스 시기만 하더라도 정신 이상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천재적인 예술 세계에서 또한 혁명과학의 세계에서 관용되는 사회적인 현상이었다. 그런데 광기는 근래에 들어서는 광기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정신병원은 치료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감금하기 위한 일종의 감옥이었다. 후코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변화가 권력과 구조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파악했다. 당시 절대 권력들은 이성이라는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동을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규정지어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시켰던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와 같은 배제의 현상이나 태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자본이 협동적인 공동체 문화와 사회적인 신뢰 형성을 통해 공동체를 튼튼히 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기해지고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딜레마적인 상황과 이해 집단 간의 적대적인 갈등이나 사회 구성 간의 불신을 더욱 자주 경험하고 있다. UN 개발계획 DP에서 인간개발 지수를 이용해 전 세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뢰 수준이 높고 제도적으로 높은 사회적인 자본이 있는 국가가 보다 더 사회에 친화적인 공공지출을 선호하고 교육, 보건, 또 투자를 늘려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를 이용만 하고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사회적 자본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또 사회 부분에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사회적인 자본이 많으면 공동체 안의 신뢰 수준이 높고 공유적인 이용을 쉽게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충돌이라는 사회적인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 공동체 사회의 모든 사람과 더 큰 이익을 나누기 위해 세금을 높게 내는 것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어 기부금도 더 많이 내게 되어 사회는 보다 통합되고 재정적으로 안정화된다. 경제협력 개발기후 보고서에서도 사회 통합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기회를 잃고 경제성장의 결실이나 학습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면 사회적 응징력이 손상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다.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인관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같은 심리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면 사회적인 자본을 늘리고 강화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 간의 파트너십의 생성과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에서부터 지역사회, 그룹, 전문가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시민사회가 권한을 갖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인식과 근래. 사회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 포유류에게는 대개 태어날 때부터 어미와 연결비를 하여 다른 개체와의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인간의 경우 타인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공유하며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발전시켰고 신념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노력을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점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K-팝. 자, 인간은 사회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인지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델로 구성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사실 주위 환경과 나를 구분해서 인식하는 자각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즉 나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인식한 후에 다시 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치료는 옆집 아저씨를 알고 있다와 같은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과 주의를 두고 있는지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관심과 주의를 아는 것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내가 사회적인 정보를 그리 처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치유는 옆집 아저씨를 알고 있다라는 유형의 사회적인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나는 옆집 아저씨를 알고 있다라는 유형의 정보도 처리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의 인식을 같은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인식의 공유가 일어나고 이러한 공유가 사회적 인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은 다른 사람의 생각, 신념, 감정을 재구성하여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디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지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의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의 매 순간 행동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다. 특히 인식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단서다. 기능 MRI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는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얼굴 표정과 제스처의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데에 특화된 두뇌 비주얼 영역의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시선 위의 표정이나 자세 혹은 목소리의 톤과 의향 같은 다양한 신호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의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인지한다. 사회적인
창조하여 다른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인지하는 사회적인 인식에 적극적으로 매 순간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사회 속에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진화된 인간의 기본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활발해지는 기본 신경망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빈 던버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2주 된 아이들의 기본 신경망이 어른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던버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들의 신비질의 상대적인 크기는 그 사람의 속한 집단의 크기와 관련성이 있다. 혈과적인 사회 집단의 크기는 150명 구성원으로 나눠 이루어졌고 흥미롭게도 문명의 초기에 대략 150명 정도였고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군대는 대략 150명 단위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다. 던버의 수라고 불리는 150명 크기는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잘 이루면 사회적인 인식 기능을 장착한 큰 뇌와 신피질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생활은 매우 위험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안정과 번영을 꾀하긴 하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것을 먹거리 획득과 짝짓기에서 경쟁을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 경쟁은 공동체의 크기가 클수록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서 10마리의 침팬지로 구성된 집단에서 지위의 비교를 위해 저는 2마리의 짝들의 지위를 모두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45개의 사회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50명의 인간 공동체에서 2개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관계에서는 1만 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큰 뇌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2개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2개체와 관련된 제3의 개체를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진다. 네, 사회성을 결정한다.